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주인인 팔공골프장이 불법 회원권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합법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개선은커녕 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한 대학 교수들이 교비를 횡령해 교수들과 소송하는 데 썼다며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의 신생아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안동 국제탈춤축제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0월 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가운데 찬바람이 불어서 쌀쌀합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쾌청한 날을 보이는 가운데 쌀쌀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지역 햇살이 비추면서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바람이 불어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안동 8도, 봉화는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3도, 봉화는 2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일부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연일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금요일까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주인인 팔공컨트리클럽 비리 관련 소식입니다. 팔공골프장이 미인가 회원권을 발행해 30년 가까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팔공컨트리클럽은 문제가 불거지자 아예 불법 회원권을 합법 회원권으로 바꾸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개선은커녕 도우미 역할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팔공컨트리클럽이 1990년 인가받지 않은 회원권 530여 개를 발행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 숫자의 30%나 됩니다. 미인가 회원권을 3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것입니다. 회원권 거래소에서도 우대 회원권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매매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회원권보다 오히려 3,400만 원이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또 그 정도 또 메리트도 있고, 대신에 근데 거래되는 부자 수도 많이 적고 거래되는 시세도 조금 더 높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5,300에서 5,400 정도 시작하시면 되시고. 이런 미인가 회원권 규모는 현 시세로 최소 250억 원이 넘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팔공컨트리클럽은 믿기 힘든 대담한 일을 시작합니다. 지난달 말 불법으로 발행한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변경해 줄 것을 관리감독관청인 대구시에 요청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아예 합법화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돼 자율적으로 회원 모집이 가능해졌으니까 기존 미인가 회원권을 합법적인 회원권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골프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구시 내부 문건에도 이런 내용이 확인됩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은 허가받은 1,800명 외에 추가 모집은 불가능합니다. 대구시는 오히려 팔공컨트리클럽의 요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문을 보내 질의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도우미 노릇까지 한 셈입니다. 잘못했는 거를 다시 양성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몰랐죠, 우리는. 그래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치만 하면 되는 거지. 지방세 징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대구시가 미인가 회원권 발행으로 오랜 기간 취득세 탈세가 버젓이 저질러졌는데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팔공컨트리클럽의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 대구시가 납득하기 힘든 행보를 이어가자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카톨릭이라는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막강한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좀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45만 명의 신자와 함께 매일신문과 대구가톨릭대학교를 비롯한 27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감독관청을 내세워 합법화하려는 행보까지 보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의료계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수도권에 비해서 말이 못하다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신생아 사망률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러고도 메디시티 대구라고 할 수 있을지 당혹감마저 드는데요. 양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는 다른 지역보다 생후 28일 미만인 신생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2016년 통계 자료를 보면 대구는 1000명당 4.4명으로 전국 평균 1.6명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서울 1.1명보다는 4배나 높았습니다. 2016년 한 해만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2013년에서 2015년 사이도 대구는 2.6명으로 서울 1.5명보다 높았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사망하는 이유는 복합적이지만 특히 신생아 진료기관이 부족한 탓이 큽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병상이 수도권은 신생아 1000명당 4.3개이지만 대구 경북은 2.9개에 그칩니다. 신생아 전문의 수도 지역에서는 만성 부족에 시달립니다. 의료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 신생아 전문의 부족 문제는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산모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고위험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 서비스뿐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 관리도 지역 간 격차가 컸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았다면 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비율을 뜻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경북은 서울보다 30%, 대구는 서울보다 18% 높았습니다. 특히 경북 영양구는 서울 강남구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의료원에 예산을 지원해 기능을 보강하고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국가가 투자를 해서 마련을 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선 육성이 필요한 의료 분야에 대해 의료 수가를 조정하고 정책 지원을 통해 지역 대학의 전공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영향권 아래 있던 영남 2공대가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가 이호성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호성 전 총장이 영남학원 이사로 다시 선임되자 학교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남이공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지난 14일 이호성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교비 가운데 일부를 자기를 반대하는 교수와 법적 소송 비용으로 썼다는 겁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재임 기간인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 뜻에 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을 표적 사찰하고 보복성 징계를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0-30명 정도 되는 교수님들이 저희들 20-30%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수님들이 전부 이렇게 징계를 받거나 경고를 받거나 또는 학교를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영남이공대 학교법인은 교수협의회가 정보 공개를 청구한 법무 비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정보 공개 청구를 받으면 내부 정보 관리에 대한 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논의 후에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학교의 장이 임명권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교원 인사 규정 가운데 승급 심사 인정 요건을 불리하게 신설, 변경하면서 교수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 전 총장이 정원 조정, 예산 편성 같은 대학의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면서 책임은 교수들에게 떠넘기는 갑질을 해왔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7곳군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투표용지를 공개함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을 침해했지만 호기심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대구는 낮고 경북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경찰이 받은 수사관 교체 요청은 400여 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요청을 받아들인 건 290여 건, 수용률 72%로 전국 17개 지방청 가운데 12위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이 84.5%로 가장 높았고 경북도 82.6%로 나타났습니다. 안동국제탈춤축제에는 눈여겨볼 만한 이색 축제가 많습니다. 바로 주빈국의 날 축제로 진행되는 태국의 콘탈 문화재 관람이나 도심 속 거리 축제 등입니다. 축제를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을 조동진 기자가 전합니다. 태국 문화부가 정식으로 반출을 승인한 콘탈 20여 점이 안동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콘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태국의 고전 궁중 가면 무용이며 이때 쓰는 탈이 콘탈입니다. 정교한 의상과 호화로운 머리 장식이나 왕관, 머리 전체에 쓰는 가면탈은 직접 한 뼘 한 뼘 정성스러운 손길로 만듭니다. 올해 축제에서 태국이 주빈국으로 선정되면서 6개월 전부터 태국을 오가며 준비한 것으로 콘탈 문화제는 외국 공연에서도 쉽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국 문화부와 같이 콜라보 형태의 이 탈 전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든 태국 탈 전시회를 통해서 지역민들,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탈춤 축제에 오는 공연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시가지 상공과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시가지 곳곳에서 열리는 비탈민 난장과 일탈 등의 공연입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백 명의 시민이 한데 어울려 함께 춤추고 즐기며 도심 속 축제의 신명을 마음껏 누려봅니다. 관광객은 시내에서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되고 공간을 초월해 축제는 하나가 됩니다. 이 밖에 조선 댄스와 외국 공연당 퍼레이드, 마스크 버스킹, 탈돌이 대동난장도 축제의 흥을 돋우는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한정된 공간 속에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던 축제장 분위기를 벗어나 새로 설치된 낙동강 부교도 강바람을 맞으며 건너봄직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민중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구 10월 항쟁 72주년을 맞아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중당은 10월 항쟁이 일제해방 뒤 미군정 상황에서 식량 배급을 비롯해 민족 자결권이 무시되자 대구 시민들이 스스로 일어났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과와 함께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33살 A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시 달성군 한 도로에서 벤츠를 타고 가다 차선을 변경하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990만 원을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고의로 15건의 교통사고를 낸 뒤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카센터에서 적은 비용으로 고치고 보험사가 현금을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보험사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주택구매자금 보증 사고는 지난 2016년 6건에서 올해는 8월까지 20건, 사고 금액은 2016년 5억 8천만 원에서 올해는 24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주택구매자금 보증 사고는 2016년 29건, 금액은 35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엔 80건에 10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에서는 분양가보다 집값이 더 떨어진다는 우려 때문에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경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은 4,300여 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박 의원은 경북 지역 산사태 취약 지역이 지난 2013년 290여 곳보다 1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 대상인 만 72살 노인과 12살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만 65세 이상은 오는 11일부터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의료 취약 주민이나 당일 진료 환자, 장애인은 오늘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쾌청한 날을 보이는 가운데 쌀쌀함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지역 햇살이 비추면서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바람이 불어 출근길 옷차림을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안동 8도, 봉화는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안동 23도, 봉화는 2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북 북부 내륙과 일부 산지에는 설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연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에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하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2도, 영천 9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영천 모두 23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시각 기온 10도, 김천 8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상주 23도, 김천 22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8도, 의성도 8도로 10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3도, 의성 24도로 선선한 날이 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낮 기온 23도 선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금요일까지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